안녕하세요. 배군입니다. 지금 시간 9시 42분 저녁입니다. 퇴근하고 일 좀 마치고 이거 주간 브리핑을 제가 하자 그랬는데 제 순서가 되니까 괜히 좀 긴장이 되고 떨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원래는 이게 취지 자체는 좀 이슈가 되는 거 그 당시 좀 괜찮은 어떤 사회성이 있는 이 적절한 이슈를 다뤄보자 였는데 요즘에 사실 지금 선거가 이제 막 끝났다 보니까 이슈랄 게 딱히 없더라고요. 선거 말고는. 근데 선거 얘기는 저희가 곧 다룰 거여서 정치 이야기는 그거는 좀 피하게 됐고 좀 계속 이야기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출산율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떤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저출산에 대한 제 생각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출산을 하지 않는 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개인의 삶을 위해서 그러는 분들도 있고 여성분들은 뭐 경력 단절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좀 많이들 이야기가 되는 게, 내 자식을 잘 키울 자신이 없어서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아이한테 좋은 교육을 하고, 좋은 옷과 좋은 어떤 물질들을 제공을 하고, 내 아이가 좀 풍요로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삶을 살지 못할 바에는 아이를 안 낳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서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제가 뭐 엄청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들으면은 21세기에 저런 사람이 있다고? 정말 저 정도로 가난했다고? 라는 생각을 하실 정도로 저는 좀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 대학 나올 거 나와서 직장 나올 거 나오고 뭐 돈 벌고 뭐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면서 나름 잘 살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당시엔 너무 힘들었죠. 내가 가난하게 산다는 게 사실 그렇게 힘들었나? 그것도 잘 모르겠어. 힘든 시기도 물론 있었지만 살면 또 어떻게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가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어떤 좋은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아이의 행복을 근거로 출산을 안 하는 분들은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 그 기준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대해서. 당연히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아야 되고, 어느 만큼의 여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고, 내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부모로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비단 이 출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자체가 평균에 대한 일상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거든요. 진짜 뭐 어릴 때 집 망하기 전에 받은 거 말고 집 망하고 나서 이제 뭐야 초등학교 6학년 이후로 중학생 이후로 고등학생 때 저는 고3 때도 사교육 한 번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삶은 불행한 삶인가? 저는 해외에 25살인가에 처음 가봤거든요. 군대 전역하고 나서. 근데 그 전에도 해외여행 가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은 불행한가? 그러니까 우리는 왜 내 삶의 행복도를 그런 물질적인 것들? 근데 그 물질적인 거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다른 집은 최신 핸드폰 쓰는데, 우리 아이한테 구형폰을 쓰게 해줄 수 없지.
핸드폰 구경폰 쓰면 어때요? 그럼 그 사람은 불행한 삶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저출산에 대해서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 다 얘기하려는 자리는 아니고, 다만 그중에 한 가지로 이야기가 되는 게, 내 아이를 완벽하게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시는 분들을 보면 저는 뭔가 제가 부정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알겠지만, 물론 나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런 걸 원했던 적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너무 평균에 대한 기준도 높을 뿐더러 그 평균과 일상이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을 나와야, 뭐야, 학생 때는 좋은 대학을 가야, 대학 때는 좋은 직장에 가야, 뭐 또 취업을 해야, 결혼을 해야, 이런 식으로 어떤 챌린지들이 인생에서 계속 있고, 그거를 해야만 인정을 받고 가치가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이상했어. 좋은 대학을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근데 막말로 제가 집에 가면서 하교하면서 있는 그 떡볶이집 사장님이 그 고학력을 가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뭐 물론 가졌을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그러면은 저 사람은 좋은 대학도 안 나왔고 좋은 직장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불행한 건가?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저출산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세상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런 나라면, 이런 구조면 왜 못 낳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글쎄 그런 것 안에 이 체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게 되게 반골적인 거지만, 저출산이라는 게 되게 반골적인 성향이지만, 그거를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은 이 체계 자체를 인정하는 건 아닌가? 이 체계를 인정하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결국 맞아. 우리 아이는 지금 이렇게 나와봤자 뭘 하지 못할 거고, 이렇게 키우지 못할 거고, 저렇게 키우지 못할 거야. 그런 삶을 줄 수 없어. 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이 정해놓은 어떤 틀에 갇혀버린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물론 저도 뭐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모르는 거지. 낳을 수도 있고 안 낳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낳지 않는 이유가 다양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뭐 물론 결론적으로 그래도 이런 곳에 우리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불행하게 살 수 없어 라는 생각이 뭐 그럼에도 들 수는 있지만, 행복이란 게 뭐고 불행이란 게 뭐고, 정말 내가 우리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한 9분이 좀 안 됐는데 여기서 좀 마칠게요. 왜냐면은 뒷 얘기는 저희 본편에서 들으시고, 또 말이 너무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이 길어지면 또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 정리한 거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이제 계속 좋은 이야기들, 좋은 내용들로 할 테니까 많이 관심 주시고, 어,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협업, 광고 환영하니까, 댓글이나 메일, 댓글로 메일 남겨놨거든요. 그거 주시면은 같이 좋은 이야기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녕.